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번에 합격하는 IT 큐항쇼 2016.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과 제가 만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변경된 시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쇼 2016을 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이번에 시험 버전이 2010 버전에서 2016 버전으로 시험 프로그램이 아예 바뀌어졌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는지 일단 변경된 시험 유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번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이랑 다음 시간에 배우시는 내용은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 라고 하는 이론적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세요. 왜냐면 난 한 번도 안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나무가 아닌 숲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셔야 나중에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배우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집중하셔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변경된 시험 유형, 어떻게 시험이 새롭게 바뀌어졌는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같이 공부하게 될 한쇼 2016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변경된 시험 유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험에 보면 답안 작성 요령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면 새로운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자,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으로 작성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글꼴색 같은 경우에는 검정 또는 흰색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잠깐 여러분들과 한쇼창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한쇼 2016을 실행한 화면 구성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가 뭐 내용을 입력을 할 수가 있겠죠. 한 번에 합격하는 ITQ 한쇼,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텍스트 입력은 검은색 텍스트가 입력이 되고요. 만약에 여기 뒤에 뭐 어떤 도형 같은 걸 넣게 되면 아무래도 도형에 비치다 보니까 글자가 좀 잘 안 보이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글자색이라고 하는 부분이 서식 도구모음에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자, 흰색이 가장 첫 번째로 있고요. 그 옆에 검은색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흰색, 검은색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색을 사용해서 글자색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뭐 따로 글자색이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그 글자색으로 하시면 되고, 명시가 없을 경우,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를 참고하셔서 검정이나 흰색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구성적인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전체 구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작성할 때 전체적인 환경 설정, 세팅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총 슬라이드를 6개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한글이나 워드에서는 이 한 장 한 장에 대해서 페이지 혹은 장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죠. 근데 저희 한쇼에서는 이 한 장 한 장의 화면을 슬라이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슬라이드.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번 슬라이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엔터키를 따다다다다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슬라이드를 여러분 이렇게 추가할 수가 있어요. 추가를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뭐 지금 연습하는 거니까 5번까지만 만들었는데, 공통적인 여러분들이 도형을 넣어주셔야 돼요. 공통적인 요소를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한 기능을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2번부터 6번까지의 제목,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자, 그런데 그 슬라이드 마스터에
제목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이 제목 부분이 있는데 이 제목 부분을 굴림의 40포인트 흰색, 이건 바뀔 수 있어요. 앞에 있는 글자 조건은 바뀔 수 있고요. 자, 뒤에 있는 조건이 좀 중요하죠. 자, 뒤에 있는 조건 중에 자, 제목에다가 도형을 같이 넣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입력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도형을 그냥 넣을 수가 있겠죠. 도형을 넣을 수가 있는데 자, 도형을 넣게 되면 희미하지만 이렇게 바깥쪽에 이렇게 테두리 경계선이 있어요. 외곽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곽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자, 선을 없애라고 하는 거는 채우기 색을 없애라는 뜻이 아니고 이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 이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해라. 아까 선을 없애라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지금은 도형에 들어가 보시면 도형 윤곽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없음이 있습니다. 없음. 그러니까 선을 없애겠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도형의 윤곽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한다는 게 이제 선 없음이 되는 거고, 가운데 정렬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제목을 입력하십시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데이터가 가운데 정렬이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왼쪽 정렬을 선택을 하거나 오른쪽 정렬을 선택을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요. 여기서 가운데 정렬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데이터가 정가운데 입력이 된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형에 대해서 편집하는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도형의 그림을 채우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투명도가 50%이고 도형의 효과를 지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도형을 아까 삽입을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도형 탭, 이렇게 도형을 선택을 하면 도형 탭이라고 하는 메뉴가 활성화가 됩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 도형 속성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개체 속성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투명도의 값을 제가 50%라고 명시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배경색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처리됐다 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형을 선택한 다음에 투명도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인 거예요? 투명도 설정이고요. 도형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도형 효과에 들어가면 다양한 효과가 있죠. 여기서 옅은 테두리라는 효과를 선택을 하면 테두리가 좀 이렇게 옅어져요. 좀 이렇게 테두리 옅어지죠. 이런 효과를 옅은 테두리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이 이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체 속성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투명도 그리고 옅은 테두리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자 효과, 이제 차트에서 배우시게 될 텐데 예전에는 2010 버전에서는 그림자를 포인트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했어요. PT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을 했는데요. 자, 우리가 보는 2016 버전에서는 그림자의 효과가 이제 위치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림자 몇 포인트 이렇게 설정을 했다면 차트 같은 경우 자, 그런데 이제부터는 차트에서도 그림자의 위치가 오른쪽 대각선 아래, 왼쪽 대각선 아래, 정가운데, 아래, 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그림자에 대한 효과, 위치를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자가 두 개가 명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럼 그림자를 두 개를 설정하라는 건가?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자, 시험 조건 자체는 위에 있는 그림자 오른쪽 대각선 아래 얘가 맞고요. 이 꺽쇠 안에 그림자 2포인트라고 써있는 거는 9버전 2010 버전 응시자를 위해서 이렇게 꺽쇠로 표시를 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2010 버전 같은 경우에도 2021년까지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 2포인트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에 대해서 편집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텐데, 도형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자, 지금 보시면 다양한 형태의 도형 스타일이 있죠. 자, 이건 어디서 설정을 하냐면, 도형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도형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형 스타일. 여기서 이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좀 밝은 느낌의 그 도형들 있죠. 이런 도형들도 이제 선택하게끔 조건이 추가되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변경된 ITQ 한시호 2016에서 새롭게 추가된 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한시호 2016을 시작을 해서 각각의 메뉴들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전체적인 화면 구성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위쪽에 보시게 되면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본 도구 상자.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 도구 상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냐면, 자, 말 그대로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을 말하게 돼요. 위쪽에 있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도구 상자는 두 번째 메뉴인 편집부터 상한별 도구 탭까지 이렇게 메뉴들이 그 기본 도구 상자로 되어져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도구 상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입력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그림, 표, 차트 이런 식으로 명령들이 이렇게 쭉 펼쳐져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메뉴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메뉴들이 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펼쳐진다 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메뉴들이 이렇게 그림 형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이시다 하더라도 또 한쇼를 처음 사용해 보신다 하더라도 직관적으로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끔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편집이라고 하는 메뉴를 선택을 해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부분은 뭐냐면 이 파일이란 메뉴를 볼게요. 파일. 자, 파일이라는 메뉴 같은 경우에는 보기 형태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드롭다운 형태로 되어져 있어요. 자, 이 편집부터 상한별 탭, 도구 탭까지는 이제 메뉴들이 이렇게 아이콘화로 쭉 펼쳐져 있죠. 그런데 파일 같은 경우에는 파일 탭만 메뉴들이 이렇게 쭉 아래로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파일 탭에서는 뭐 파일을 새로 만든다거나 작성한 파일을 이제 열 때 사용하는 불러오기를 한다거나 내가 작성한 파일을 컴퓨터에 기록을 시키는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새롭게 변경된 한 컴 스페이스 내 피스에 저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정보를 파일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이 편집이나 도구 이런 메뉴에서도 똑같이 이제 드롭다운 형태로 메뉴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옆에 보시면 조그만한 삼각형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메뉴들이 쭉 이렇게 펼쳐진다라는 거죠. 메뉴들이 이렇게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들이 쭉 펼쳐지는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느낌 자체, 그런 형식 자체를 우리가 그런 부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을 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뭐 그림을 넣겠다라고 하면 입력에서 그림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입력 옆에 있는 드롭다운 메뉴를 선택을 해서 그림을 선택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파일 같은 경우는 옆에 삼각형이 없죠. 그 뜻은 뭐냐면 더 이상 추가로 표시할 기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림 형태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모든 명령을 다 한 곳에 담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설정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이제 뭐 전체 화면으로 해가지고 확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도움말을 실행을 해가지고 한쇼 2016에 대한 이렇게 도움말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파일을 이제 축소한다거나 최대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 도구 상자를 접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선택을 하게 되면 도구 상자가 조그만하게 축소가 된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 메뉴들이 쭉 이렇게 펼쳐진다 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콘들이 접어질 수도 있고 펼쳐질 수도 있고 그렇게 바뀌어진다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니터 사이즈가 작다, 그러니까 내가 모니터가 좀 작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노트북 같은 경우 연습하시면 작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도구 상자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펼쳐져 있다면 접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뭐 나는 굳이 모니터가 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펼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 이제 조언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쭉 데이터를 입력하시기보다는,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서식 도구 모음이 있습니다. 서식 도구 모음. 자, 서식 도구 모음은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뭐 함초롬 도듬부터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문단 오른쪽 이동까지 다양한 형태의 그 서식 기능들이 있죠. 그래서 글씨체를 바꾼다거나 글자 크기를 바꾼다거나 글자에 대한 색이나 정렬을 바꾼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왼쪽에 보시게 되면 파일을 새롭게 만드는 새 문서 만들기, 두 번째는 저장한 파일을 열 때 불러올 때 사용하는 불러오기, 세 번째는 현재 작업 중인 문서를 컴퓨터에 기록을 시키는 저장하기, 그리고 네 번째는 현재 문서를 인쇄하는 인쇄하기, 다섯 번째는 미리 보기고요. 제가 아까 한번 누르긴 했는데 만약에 제가 작업을 하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요. 명령이 취소가 되고요. 이 앞에 있는 컨트롤 Y 혹은 다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가 취소한 작업을 다시 실행을 시키는 다시 실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구성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슬라이드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슬라이드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슬라이드를 총 5개를 만들었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편집을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사이즈를 늘리시거나 아니면 사이즈를 줄이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이즈를 자유롭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편집을 못하죠. 미리 보기는 편집을 못하지만 이 편집 공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가지고 자유롭게 편집할 수 있다 라는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슬라이드 노트. 그래서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발표자를 위한 노트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들,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보는 화면은 아니고 우리 발표하는 우리 강사 입장 혹은 발표자 입장에서 사용하는 화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내가 1번 슬라이드에 어떤 말을 해야겠다, 어떤 멘트를 해야겠다, 아니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슬라이드 노트에 입력을 하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발표자 도구 표시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지금은 제가 모니터가 하나라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발표자 도구 표시를 하고 여러분들이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 그 고객 화면, 클라이언트 화면에는 이 화면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 발표자 화면에게는 이
부분이랑 오른쪽에 슬라이드 노트가 같이 보여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발표하기가 수월하다, 원활하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또는 보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슬라이드 노트가 보여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을 보도록 하죠. 자, 하단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별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상태 표시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현재 한쇼에 대한 문서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재 슬라이드가 5번째 페이지 중에 첫 번째 페이지다. 앞에 써 있는 게 현재 페이지고요. 뒤에 써 있는 게 전체 페이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한컴 오피스라고 쓰여져 있고요. 자, 뒤쪽에는 다양한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죠?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바로 어떤 디자인이냐? 문서에 대한 보기 설정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 사이즈를 축소하거나 확대하거나 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창 맞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창에 맞춰서 데이터를 표시하는 창 맞춤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발표를 할 때 사용하는 슬라이드 쇼라고 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여러 슬라이드를 보고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태의 화면은 바로 기본, 이 첫 번째는 기본 형태의 보기 형식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한쇼 2016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화면 구성에 대해서 빠르게 다시 되짚어 볼게요. 자, 일단 이 상단에 있는 부분을 기본 도구 상자, 그 다음 이 하단에 서식을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을 서식 도구 모음,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부분은 슬라이드 미리 보기, 오른쪽에 데이터를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을 슬라이드 편집, 하단에 이 부분을 슬라이드 노트라는 의미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여러분들 수업 한번 들어보니까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떤 걸 배울까 굉장히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사실은 ITQ 한쇼 2016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많이 아실 거예요. 그죠? 파워포인트도 물론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이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배우시는 이 한쇼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굉장히 쉽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신 한글 프로그램과 굉장히 또 유사한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시험 시간이 1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내에 작업하실 부분들이 많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다 끝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시험 유형을 파악하고 페이지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